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. 안녕하세요. 중소기업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가족 기업이라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.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?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 소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지금 시즌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내가 그냥 100% 주주다? 이러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되게 가족분들을 주주로 넣겠죠. 자,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. 이 주식회사 법인입니다. 그리고 주주와 경영진이 분리가 되어 있죠.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개인과 유사한 법인으로 간주를 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개인 유사 법인 같은 경우 니네 이거 왜 그렇게 배당 같은 거 안 해? 그리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뭐야? 이거 솔직히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잖아. 그러면서 니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? 이런 식으로 솔직히 좀 했었던, 과세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솔직히 국세청에서 보는 거는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이거 완전히 법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유사하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는 경향이 좀 강하냐면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.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다 집의 주주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조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50% 갖고 있어. 다른 가족들이 50% 갖고 있어. 어차피 특수한 계좌니까 다 경영자인 사업자 마음대로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개인 사업자 유사하고 이사관계가 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보냐면 타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우리 가족들이 급여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퇴직 직전 한민족 사유 없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급여를 확 올리거나 아니면 회사가 개발한 예를 들어서 특허권 같은 경우를 그냥 무단으로 자기 개인 명의로 출원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법인에 팔아서 돈을 인출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지배주주가 위력을 행사해서 법인의 그 자금을 아니면 법인의 자산을 사적으로 편취했다고 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럼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가 되냐면 타임 직원보다 우리가 주주 임원들이나 아니면은 이 가족들이 특히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들이 급여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부당한 급여로 봐가지고 법인에서 그러니까 왜 그 임원들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장점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. 인건비로 이거를 못하게 해버려요. 그러니까 법인세를 더 추징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판단하는 기준들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급여가 너 대표야? 너 급여 얼마야? 나 5천 월. 나 500밖에 안 받는데?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내에서 대표자 급여가 얼마나 차지하지? 이 비중으로 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혼자 하는 행위는 개별적인 행위고 독특하다고 보는데 얘를 좀 통계를 내보잖아요. 그럼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비슷한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대표자 급여가 비슷하게 수렴하는 성격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를 모두 한국 사람으로 보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사실 우리는 같은 한국인들 보더라도 얘 다르고 쟤 다르고 쟤 다르잖아요. 근데 외국 나가보세요. 우리 구별 못해요, 잘.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이익 내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. 즉 다시 말하면 전체 법인 중에서 대표이사가 영업이익 대비 몇 % 가져가지? 이 비중을 좀 보셔야 되고 또 이런 것도 특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일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제 일 처리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. 그럼 저 혼자 매출을 올리는데 당연히 제가 비중이 높으니까 제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당연히 제가 많이 가져가던 이유 같은 경우 당연히 나오잖아요.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영업이익 내 얼마 정도 비중을 가져가냐 이게 대략 평균적으로 좀 수렴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동종 업계나 아니면은 타 임직원들과 차이를 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 임원을 하나 놨어요. 근데 등기 임원이 이제 주식은 없어. 근데 얘랑 나랑 이제 똑같이 이사야. 그것도 대표이사도 아니고 사내이사야, 둘 다. 다른 사람이 대표야. 근데 주주인 사내이사인 제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. 특히 대표이사 이런 사람보다. 그럼 조금 좀 그럴 수가 있겠죠. 그런 경우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관의 임원의 보수에 대한 얘기들
그다음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임원의 보수를 승인하는 과정들, 임원의 보수를 올린다면 보수를 인상하는 과정들. 만약에 이사회가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정관에서 한도를 정하고 보수계약 실무는 이사에 위임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이유 중에 나는 주주니까만 없애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좀 잘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실제로 좀 제가 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. 이사의 보수액은 뭐 주총에서 뭐 정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현식이나 대신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보면 뭐 해당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임원도 보고 그다음에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 지급되느냐 보수가 증감한 추이가 뭐냐 그다음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임원들이 다 주주인데 뭐 배당을 안 주고 이것만 했느냐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서 판단한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법인의 장점이 아마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가신 분들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퇴직금이 나온다는 거. 네. 근데 이 퇴직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일 좋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? 급여가 높아야 퇴직금이 많이 나오겠죠? 그러면은 보통 퇴직금은 3년 평균 연봉을 보니까 퇴직 직전 3년에 갑자기 올린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, 왜냐면 보통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임원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하고 뭐하고 하는 사안들이니까. 근데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그런 데 같은 경우라면 아니면 좀 주주가 좀 많고 막 그런 데라면 솔직히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니 내가 주주총회하고 내가 대표고 이러면 그게 합리적인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유심히 본다라는 거. 그러니까 유심히 본다라는 게 뭐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합리적으로 저걸 가져갈 수 있느냐, 가져갈 수 없느냐,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임원이 퇴직금을 가져갔는데 회사가 결손이 나거나 아니면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지는 거, 그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해당이 되느냐, 안 되느냐, 그러니까 절차가 타당했느냐,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사 이사가 있었는데 뭐 주주가 아닌 이사가 있었어. 근데 이 양반 퇴직할 때는 본 근로자성으로 그렇게 퇴직금을 가져갔어. 근데 뜬금없이 나만 이렇게 가져갔어.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. 즉 다시 말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솔직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인 거래를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.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급여를 빼든 뭘로 빼든 이 거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주의사항들이 좀 있다. 즉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조력을 좀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법인을 설립했다. 아 이제 좀 안심하겠구나. 이제 내 맘대로 좀 돈 좀 빼도 되지. 뭐 시쳇말로 뭐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. 법카 있으면 뭐 막 쓰는 거 아니야. 법카 막 쓰시면 안 됩니다. 물론 세무조사 나와서 우리 회사는 너무 걸릴 게 없어서 이거라도 좀 나라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. 막 이런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운영하느냐 운용하지 않느냐 지배주주 위력으로 행사하느냐한테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사회통념상 아니 법인카드로 예를 들어서 고가의 백을 사는 게 맞아. 뭐 괜찮을 수 있겠죠. 그걸 선물 용도로 쓴다면. 근데 고가의 백으로 사서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이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줬는지가 분명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그렇죠. 그리고 상식선에서 판단해야겠죠.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야. 그래서 아이한테 법인 차량을 그냥 쓰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그 차량이 하필 뭐 맥라렌 뭐 이런 비싼 차들 슈퍼카 이것도 아닌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두 번째, 법인을 설립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러니까 법인 돈을 함부로 꺼내가시면 안 되고 개인 돈을 법인에 함부로 넣으셔도 안 돼요. 만약에 법인 돈을 함부로 가져가시게 되면 이게 가지급금 같은 대여금 형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 대표이사는 이자를 납입해야 되고 이게 법인에 계속 갚아야 될 대표이사 입장은 채무, 법인 입장 채권이 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골치 아파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돈을 그냥 막 넣었다.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어려워. 아씨, 내 돈 넣어. 넣어. 이렇다고 한다면 가수금이 될 수 있는데 이 가수금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입장 채권이고 회사에서는 채무거든요.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또 나쁜 점이 있고 또 하나 나쁜 점은 뭐냐면 보통 가수금을 넣는 기업 같은 경우
좀 정상적으로 회사가 굴러간다, 대표회사가 어느 정도 급여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뭐냐면 매출 누락. 그러니까 이게 계산서 끊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뭐 계산서 안 끊고 뭐 이렇게 내 개인 돈으로 받았어. 근데 이런 매출이 있다고 한다면 회사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빵꾸가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빵꾸 나니까 내 돈 집어넣었다.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 법인에서 돈 뺀 거는 인정이자만 제대로 납입하고 할 것만 하면은 솔직히 괜찮은데 이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 누락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법인과 나를 분리해라. 그러니까 내 통장과 법인 통장을 하나로 보지 말지고, 그리고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법인 통장은 내가 관리하지 않아. 내가 믿을 만한 뭐 가족이나 누가 관리해.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나누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, 알림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